어렵군요. 자, 오늘은 제가 픽셀 버튜버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그냥 전체적인 과정을 좀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냐, 트위터에서 처음 봤나? 요분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언제지? 작년 5월에 올린 거거든요. 그 올리자마자 제가 봤는데 되게 귀엽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완전 와,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 사람들 하고서 완전 빠졌었거든요. 심플한데 되게 귀엽잖아요. 완전 제 취향이었거든, 완전. 그래서 이거 보고선 제가 이 5월 달에 바로 나도 픽셀 버튜버 만들어 볼까? 하고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픽셀 버튜버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또 버튜버 한창 관심 생겼을 때였거든요. 그때 니지산지 갑자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버튜버 관심 있었는데 와 하면서 찾아보다가 그때 또 찾아본 게 이제 블러버 머핀 이분 영상이었거든요. 이분 영상 보면은 이제 픽셀 버튜버 만드는 방법 튜토리얼 이런 거 알려주세요. 이분 영상도 보면 좋아요. 만약에 제작하실 의향 있으시면은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픽셀 2인 만드는 튜토리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참고해가지고 실제로 픽셀 버튜버 만들기 시작했어요. 5월 달에 바로 해 컨셉으로 캐릭터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선 모델 디자인을 했어요. 스케치를 했어요. 그래서 스케치 해가지고 6월 19일에 픽셀 모델 디자인을 완성을 했어요. 전시인까지. 지금은 잘려 보이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라이브 2D 툴도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때 배운 거 보여드릴까요? 저의 첫 리깅. 네, 이거를 무료로 배웠었나? 제가 그랬어요. 좋은 기회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냥 선화로 그림 그려가지고 따라하면서 만들어봤던 이런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다가 8월쯤에 이제 리깅 테스트를 처음 해봐요. 그때 했던 거는 그 눈이랑 입 움직이는 거 먼저 리깅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눈이랑 입 움직이는 거를 가 가장 좀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테스트를 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올해 들어가지고 다시 또 버튜버 이거 작업할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완성 지금 완성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완성을 했죠. 지금까지 어떻게 모델 만들어졌는지 얘기해 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 준비했어요. 일단은 보통 이런 거 제작할 때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선은 제가 메인으로 사용한 거는 이제 에이스프라이트라는 픽셀 아트 프로그램이랑 라이브 2D. 라이브 2D는 필수죠. 제가 이거를 찍는 이유는 픽셀 버튜버를 실제로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예 작업을 맡긴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자기가 직접 제작하고 싶다는 분들이 몇몇 분 보여서 조금이라도 제작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걸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조 툴은 사실은 원래 픽셀 아트 말고 그냥 선화로 이렇게 그리시는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들은 이거 기본으로 사용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픽셀 아트 작업은 거의 에이스프라이트로 다 해가지고 작업할 땐 필요 없는데 이게 라이브 2D로 불러올 때 PSD 파일로 불러와야 돼가지고 PSD 파일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에이스프라이트에서는 아직 PSD가 호환이 안 돼가지고 이 파츠별로 나는 이미지들을 다 익스포트 해가지고 포토샵에 다시 불러와서 그걸 PSD로 저장하고 그걸 라이브 2D로
불러오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 또 써놓은 게 클립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클립 스튜디오도 PSD 파일 저장이 되잖아요. 포토샵이 없으면은 클립 스튜디오가 훨씬 저렴하긴 하니까 요거 대신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픽셀 버튜버를 만들기 위해서 메인 툴로는 에이스프라이트 라이브 2D 썼고 보조로 포토샵 썼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픽셀 버튜버 모델을 다 그려놓은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파트 나누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제가 이 통짜를 하나 다 그린 거예요. 통짜를 하나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하고선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막 얼굴도 따고 몸도 따고 머리도 파츠별로 따고 이 액세서리 이 뒷부분에 안 그려진 것도 다시 그리고 하면서 파츠를 따로따로 또 그려요. 그래서 레이어로 다 나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다 파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파츠를 나눠줍니다. 약간 좀 크리피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요 파츠 나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에이스프라이트 파일을 보여드리면은 자 일단은 제가 몸은 거의 안 나눴어요. 얼굴을 많이 나누잖아요. 보통 얼굴에서 뭔가 표정 같은 거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얼굴을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얼굴 통짜로 가져온 건데 그치 머리 파츠인데 여기서 얼굴만 뗀 거 보여드리면은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귀 나눠져 있고 코랑 입 나눠져 있고 여기 눈도 눈썹 그리고 속눈썹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랑 이거는 흰자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게 다 따로따로 움직인달까? 움직이는 것도 있긴 한데 그 레이어 순서 때문에 레이어 쌓는데 어떤 건 밑으로 들어가고 어떤 건 위로 올라가고 이런 레이어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눈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 파트는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얼굴 뭔가 가면 같은데 또 액세서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걸 통짜로 그렸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따로 하나를 다시 그려준 거예요. 통짜로. 그리고 귀걸이도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딸랑딸랑 그리잖아요. 이거 만들려고 이것도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헤어 부분 머리카락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헤어 부분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나눴고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요거는 뒤에 있는 머리겠죠? 이게 뒤에 있는 머리고 요거는 사이드라고 볼 수 있죠? 사이드 머리고 그리고 요거는 앞머리예요. 그 얼굴을 가리는 앞머리고 요게 뭐냐면은 요 뚜껑 같은 게 뭐냐면은 가르마 부분이랑 요 정수리 부분 여기를 표현하려고 따로 만든 파츠예요. 윗머리. 그래서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눴고 제가 지금 머리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머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머리카락이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좌우로. 라투디에서는 물리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만들려고 또 요 3프레임짜리 그림을 또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3프레임 중에서 가운데 거가 이제 정면에 왔을 때 안 흔들렸을 때고 이거는 왼쪽으로 흔들렸을 때 그리고 이거 오른쪽으로 흔들렸을 때 왼쪽 오른쪽 정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죠. 그래서 물리연산에서 이 머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설정하려고 만든 3개의 이미지예요. 그 각각 3개. 윗뚜껑은 윗뚜껑이 돼버렸네. 윗뚜껑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요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는 약간 찰랑거리는 걸 표현해주고 싶어서 3프레임씩 그려줬고요. 그래서 총 나눈 파트가 이런 식으로 여기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눈 레이어들을 에이스프라이트에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포토샵으로 불러와요. 근데 에이스프라이트 혹시나 나중에 쓰실 분들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에이스프라이트가 그 익스포트 하는 거 되게 쉽게 돼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거 에이스프라이트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써보신 분이 있다면은
작은 팁으로 이 레이어랑 프레임 이거를 자기가 지정해서 그 레이어에 있는 것만 뽑을 수도 있고 요 태그만 선택해가지고 이 모든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자동으로 이렇게 뽑아줘요.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선 헤어만 뽑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포트 창에서 레이어에서 그 헤어, 그룹 헤어 이거를 선택하시면은 이 전체가 뽑히는 게 아니라 머리만 뽑혀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뽑으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뽑힌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헤어만 전체가 안 뽑혔죠. 셋, 넷, 다, 일곱, 여덟, 8프레임이 이렇게 뽑혀요.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 할 때 진짜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익스포트를 해줘요. 레이어별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포토샵에 불러옵니다. 포토샵으로 이미지들 다 불러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클립 스튜디오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다 불러온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은 다 레이어별로 네,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포토샵의 역할은 여기서 PSD로 저장해주는 것 뿐이에요. 사실 하기 때문에 꼭 포토샵 없어도 되고 클립 스튜디오로 해도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PSD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PSD 파일을 라이브 2D로 불러와서 이제 리깅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PSD 파일을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불러오면은 이렇게 모델이 떠요. 여기 창에. 그러고 나서 이제 파라미터 만들고 키 잡고 하면서 이제 리깅을 시작하면 되는데 리깅도 만만치 않죠? 아, 애니메이션을 안 보여줬구나. 애니메이션을 좀 더 보여드릴까요? 그것 했는데 안 보여주기가 좀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눈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게 다 각자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버티버 만드는 거 보면은 요거 있죠. 요 속눈썹 요거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식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이 픽셀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면은 픽셀이 짜부러들거든요. 짜부러들기 때문에 그건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눈 감는 거를 그냥 한 장 한 장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눈 감는 거 4장 그렸고 요거는 약간 눈 동그랗게 뜬 거 있죠. 이렇게 아 눈이 안 떠져. 눈을 동그랗게 떴을 때 그거고 이거는 미소 지을 때 이거는 눈 감은 거고 이건 미소 이렇게 또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입도 만들어야 되죠. 입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거든요. 입이 25장인데 사실 근데 여기에 다 25장은 아니고 똑같은 그림도 있기는 해요. 똑같은 이미지도 있긴 한데 제가 마우스 이거 립싱크는 아직 좀 약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립싱크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 이거는 다른 튜토리얼 보시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튜토리얼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도 이렇게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피직스 요 태그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머리 흔들리는 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귀걸이 흔들리는 것까지 3프레임으로 좌, 중간, 우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또 고난의 시작인데 지금 제가 보면은 이렇게 얼굴 돌릴 때마다 이렇게 얼굴이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얼굴 돌리는 거 만든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도 다 그려준 거예요. 이 픽셀 움직이죠? 이게 한 장 한 장이 다 다른 그림이거든요. 이 중간 부분이랑 왼쪽이 아니네? 오른쪽이네? 오른쪽으로 2번 움직이는 거. 그리고 왼쪽으로 2번 움직이는 거. 식으로 X축이라고 하죠. 이 좌우를. X축으로는 5방향 움직이도록 설정을 해줬고 그거를 이제 요 정면 부분이랑 위를 봤을 때랑 살짝 아래 봤을 때 이거는 잘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정면이고 이게 아래 Y축 방향 위아래 방향으로는
세 가지 움직임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개 움직이는 게 15장이 들어갔어요. 움직이면서 이제 코 부분도 살짝 바뀌고요. 코 부분이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눈은 안 바뀌어요. 눈은 워낙에 복잡한 모델이어서 눈까지 작화하기는 좀 그렇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좌우로 몸도 살짝 움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살짝 작화한 거예요. 발은 바닥에 있고 이제 몸만 이렇게 좌우로 살짝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몸이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좌우로? 아무튼 이거를 파트별로 적절히 적당량 작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그거를 파츠별로 다 뽑아서 라투디에 불러옵니다. 라투디에 불러와서 이제 리깅을 시작해요. 이거는 제가 썼던 파라미터 목록들이고요. 사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파츠를 그렇게 나누지도 않았고, 그래서 파라미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약간 픽셀 특성상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너무 디테일해지면은 또 보기가 막 픽셀 아트 같지가 않고 그렇더라고요. 제 취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디테일하게 점을 찍으면은 이게 픽셀 아트다운 맛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림도 살짝 심플해지고, 어쨌든 파라미터는 요 정도. 그리고 제가 또 요게 또 중요한데, 키를 찍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블러버 머핀 이분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키를 좀 다르게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이볼 X거든요. 라투디에서 눈동자에 키폼을 어떻게 찍었는지 그걸 캡처한 거예요. 아무튼 요거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눈알도 5단계로 움직이거든요.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이거를 더 넣어도 되고 적게 넣어도 되고,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약간 개성이 되겠죠? 이게 정면을 봤을 때고, 측면으로 2칸씩 이렇게 움직이게끔 5단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딱딱딱 떨어지죠, 구간별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여기가 5구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 구간별로 그 다른 이미지가 뜨게끔 설정을 해준 건데, 보통 라투디에서 이 키,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를 찍으면은 만약에 1에서 1까지 찍으면은 그 눈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다가 키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원래는. 그쵸? 그래서 이게 다른 버튜버분들, 픽셀 버튜버 아닌 버튜버를 보면은 스무스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오른쪽처럼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키를 다르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가 정면이고 여기가 왼쪽으로 한 칸 움직였을 때, 여기가 왼쪽으로 2칸 움직였을 때,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한 칸 움직였을 때, 오른쪽 2칸 움직였을 때, 그 각각의 이미지가 보이게끔 만들면 돼요. 예, 동영상 자르듯이. 그런데 잠시만요. 그래서 어렵군요. 이 부분이 제가 연습할 때도 진짜 너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싶었던 부분인데, 일단 보시면은 여기 육안으로 봤을 때는 키가 하나, 둘, 셋, 넷, 5, 6개 찍힌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0개가 있죠? 왜 10개가 있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99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가 아니라 지금 2개가 겹쳐져 있어요. 그리고 0.599 다음에 0.2가 있고, 그 다음에 0.199가 있어요. 여기서 0.001 오른쪽으로 간 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2개가 겹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보이지만 지금 키가 2개 있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고.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키를 뒀냐면은, 요 첫 번째 구간 있죠? 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눈이 위치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이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쪽이고, 네 번째 이쪽, 다섯 번째 이쪽. 여기가 아까 말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6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보였던 요 키프레임의 오른쪽 거를 선택하면은 이제 움직이죠, 얘가. 위치가 달라지죠. 이거의 의미는 여기까지는 요 이미지로 계속 보이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0.6에서 오른쪽으로 0.001만 가면은 이제 다음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0.2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0.001 오른쪽으로 가면은 또 다음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다음 프레임까지 이어져요. 이런 식으로 요게 딱딱딱 떨어지게끔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보기에도 복잡하고 솔직히 설정할 때도 좀 복잡해요. 이걸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를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요 바의 움직임이 트래킹 했을 때 그 눈동자 위치일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왼쪽으로 가면은 요 이미지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요 이미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트래킹 되는 위치잖아요. 트래킹 되는 위치가 요 구간에 있을 때는 무조건 이 이미지로 뜨고, 여기에서 0.001 위치가 살짝 바뀌었다. 그러면은 살짝 오른쪽으로 눈동자가 돌아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바로 이 이미지로 변경이 되는 거죠. 변경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슉슉슉 넘어가게끔 보이면서 뭔가 프레임이 끊겨 보이면서 좀 더 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움직일 때 지금 픽셀 격자가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픽셀 하나 크기로 격자를 맞춰 놓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움직일 때 이 픽셀 하나만큼만 움직이게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위치를 옮겨준 거예요. 어떻게 옮겼냐고 물어보시면은 약간 노가다인데 여기서 여기 움직일 때 그냥 이렇게 움직여줬어요. 별거 없습니다. 다 노가다입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요 픽셀이 아마 50픽셀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만큼 움직이고 싶은데 좌표값 입력하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움직였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X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봐야 될 게 Y 방향으로도, 그러니까 위아래로도 움직이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또 복잡해져요. 나2D에서 요거를 파라미터를 결합을 할 수 있는데, 결합을 하면은 이제 X, Y 방향으로 모두 움직일 수 있는 키를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나2D를 한번 배워보세요. 보시면은 아까는 요 한 구간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바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요 네모칸이 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총 15장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또 여기서는 이제 눈동자는 따로 작화한 게 없으니까 그냥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5장, 그리고 위로 움직인 거, 눈동자 위로 움직인 거, 거기에서 또 왼쪽, 오른쪽 5장, 또 아래로, 눈동자 아래로 움직였을 때 왼쪽, 오른쪽 5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 구간 안에, 그러니까 요 점으로 이 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4가지 면의 키에다가 이 위치 값을 입력을 시켜서 요 구간 안에서는 계속 이 이미지가 뜨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우스가 있거든요. 입에 대한 키를 잡은 게 또 있어요. 요거는 무려 25장이랍니다.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바꿔주면 되고요. 벌써부터 머리 아파. 그리고 여기 앵글 XY는 이거는 얼굴을 작업한 거거든요. 얼굴 XY, 앵글 X는 좌우로, 앵글 Y는 위아래로 해서 위아래 여기뿐만 아니라 이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여기까지 다 15장 이미지를 채워준 거예요. 요 4가지 키에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복잡한 거는 아마 요 정도. 나머지는 그냥 뭐 비슷하게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요거는 바디 X, 몸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요거는 9장 넣어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장 넣어줘서 똑같이 설정하고, 만약에 제가 나중에 Y 값을 넣고 싶어요. 이게 몸이 위아래로도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다가도 키를 줘가지고 여기서 또 그럼 이렇게 네모가 생기겠죠? 거길 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일단은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얘가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이거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고개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막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다가 뭐 원하시는 거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물리 연산을 또 해야 됩니다. 아까 살짝 창 보여드렸죠? 아, 어려운 거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 아, 어려웠다. 휴. 다음에는 이제 이 머리 흔들릴 때 머리카락이랑 이 귀걸이 흔들리는 거, 요거를 잡아야 돼요. 이거를 물리 연산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보기에 되게 어마무시한데 이걸 튜토리얼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진짜 금방 따라 하셔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뭐 제가 픽셀 버튜버 만드는 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원래 버튜버 만드는 식이랑 또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뒷머리 파츠 제가 나눠놨죠. 뒷머리 파츠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요거는 피직스 폴더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물리연산 하려고 만든 파라미터인데, 아까 제가 3프레임 그린 거 있죠? 그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왼쪽 흔들렸을 때, 오른쪽 흔들렸을 때 정면 이렇게 3개를 딱딱딱 떨어지게끔 키를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리연산 가가지고 요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뒷머리 흔들리게 하면은 지금 요거 보이시죠? 요 진자 운동 하는 요거. 그래서 제가 얘를 잡고 드래그를 막 하면은 그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요 진자가 제가 따로 진자 길이라던가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자체는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줘요. 요 값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게 원하는 대로 살랑살랑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머리 움직이는 거랑 진자 움직이는 거랑 보시면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다만 저희는 픽셀로 지금 3프레임으로 딱딱 떨어지게끔 키를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멈추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딱딱딱 움직이다가 딱 멈추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귀걸이랑 머리랑 각 파츠를 파라미터로 흔들리면 어떻게 보일지 그거를 설정을 해주고 물리연산 돌리면 됩니다. 이거는 귀걸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물리연산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거의 그냥 3등분 해가지고 왼쪽으로 흔들릴 때 하나, 오른쪽으로 흔들릴 때 하나 추가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또 하나를 넣고 싶은 게 있어서 넣었는데, 여기 보면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모델링이 있고 애니메이션이 또 따로 툴이 있거든요. 제가 요 왕관 같이 생긴 거 있죠, 헤일로, 요거를 이렇게 부유하는 것처럼 제자리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을 봐도 지금 보시면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준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줘서 이거를 계속 플레이 하게끔 설정을 한 거죠. 이거를 아이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대기 애니메이션? 보통은 이런 거 숨 쉬는 거? 모델 숨 쉬는 그 애니메이션 잡을 때나 고양이 귀 같은 거 보면은 애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뭔가 쫑긋쫑긋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표현한다거나 그런 거 할 때 애니메이션 쓰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이거 넣고 싶어서 애니메이션도 하나 넣어봤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중에 헤일로 여기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은 키를 잡아놨어요. 여기다가 이 점 있는 게 키 잡은 거거든요. 헤일로도 요 위치 값을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3가지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도록 애니메이션에서 요 시간이랑 요 키를 줘가지고 계속 재생되게,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VTube 스튜디오 그거를 쓰게 될 텐데 그것까지는 안 보여드릴 건데, VTube 스튜디오에서 아이들 애니메이션에다가 요 애니메이션 파일을 넣으면은 이제 모델에서 그 애니메이션 되는 파트가 자동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모델이 완성이 된 거죠.